안녕하세요.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R을 이용해서 산점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산점도란 두 수치형 데이터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R에서는 플롯 함수를 이용해서 산점도를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수치형 데이터가 저장된 두 벡터에 대해 플롯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두 벡터를 각각 X축과 Y축으로 하는 산점도가 생성됩니다. 여기에서는 아이리스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는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산점도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페탈 랭스 변수와 페탈 위스 변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페탈 랭스 변수는 아이리스 꽃의 꽃잎의 길이를 나타내고 페탈 위스 변수는 꽃잎의 폭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꽃잎의 길이와 폭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플롯 함수에 X축에 배치될 변수와 Y축에 배치될 변수를 차례대로 지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서는 X축에 페탈 랭스를 지정을 하고 Y축에 페탈 위스를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 벡터를 플롯 함수에 차례대로 지정을 하고 플롯 함수를 실행해 보면 이와 같은 산점도가 생성이 됩니다. 첫 번째 지정된 변수가 X축으로 배치가 되고 두 번째 지정된 변수가 Y축으로 배치가 됩니다. 지금처럼 데이터셋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with 함수를 이용해서 그러한 번거로움을 좀 피할 수 있습니다. with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다가 사용할 데이터셋의 이름을 지정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데이터셋 이름을 참조하지 않고 그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 이름을 바로 사용을 해서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탈 랭스 변수와 페탈 위스 변수를 데이터셋의 이름을 참조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with 함수와 플롯 함수를 함께 실행을 해보면 앞서와 똑같은 그런 산점도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플롯 함수를 이용해서 산점도를 생성할 때 포뮬러 방식으로 데이터 벡터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플롯 함수에 틸다를 중심으로 해서 두 개의 데이터 벡터를 지정합니다. 틸다 왼쪽에는 Y축에 배치될 변수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틸다 오른쪽에는 X축에 배치될 변수를 지정합니다. 포뮬러 방식으로 데이터 벡터를 지정할 때는 추가로 데이터 인수에다가 사용할 데이터셋 이름을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뮬러 방식으로 인수를 정한 플롯 함수를 다시 실행해 보면 앞서와 똑같은 산점도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뮬러 방식으로 데이터 벡터를 지정할 때는 그 순서를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X축과 Y축에 배치될 데이터 벡터를 차례대로 이렇게 지정할 때는 첫 번째 지정된 것이 X축에 배치가 되고 두 번째 지정된 것이 Y축에 배치가 됩니다. 반면에 이 포뮬러 방식을 이용할 때는 틸다 왼쪽에 있는 것, 즉 첫 번째 지정되는 변수가 Y축에 배치가 되고 틸다 오른쪽에 있는 것, 즉 두 번째 지정되는 변수가 X축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포뮬러 방식으로 인수를 지정할 때는 그 순서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벡터에 대응되는 집단 변수, 즉 범죄형 변수가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 범죄형 변수를 이용해서 집단별로 구분되는 산점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리스 데이터셋에는 스피시즈라는 변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스피시즈라는 변수에는 세 가지 꽃 종류를 나타내는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변수가 팩트 형식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럼 이 150개의 아이리스 꽃을 이 세 가지 꽃 종류별로 우리가 구분해서 산점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집단별로 구분되는 산점도를 그릴 때는 그 산점도의 데이터 점들, 데이터 값들이 무엇으로 구분되는지를 우리가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리스 꽃은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어떤 아이리스 꽃은 삼각형으로 표시하고 어떤 아이리스 꽃은 십자가 모양으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색깔로 구분할 수도 있겠죠. 어떤 꽃은 빨간색으로, 어떤 꽃은 파란색으로, 어떤 꽃은 초록색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변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집단별로 구분되는 산점들을 그릴 때는 그 데이터 포인트들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심볼의 모양을 가지고 구분하고 싶으면 PCH 인수에 지정하면 되고요. 혹은 데이터 포인트를 색깔로 구분하고 싶으면 칼 인수에 지정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는 심볼의 모양을 가지고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이 스피시즈는 팩터 형식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정수로 우리가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as.인티저 함수를 이용해서 팩터를 정수로 변환을 하게 되면은 1부터 레벨의 개수만큼의 정수로 변환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값으로 실제로 변환이 되는지 한번 보시면은 아이리스의 세 가지의 꽃 종류는 이와 같이 1부터 3까지의 숫자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150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아이리스의 꽃 종류 이름이 아니라 1 또는 2 또는 3으로 이렇게 변환이 되죠. 그럼 PCH 인수에 지정되는 것은 1 또는 2 또는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리스 꽃은 1의 심볼로 표현이 되고 어떤 아이리스 꽃은 2의 심볼로 표현이 되고 어떤 아이리스 꽃은 3의 심볼로 표현이 됩니다. 그 각각 1, 2, 3이 어떤 심볼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인트 함수의 도움말을 보시면 됩니다. 이 보시면은 각 정수들이 어떤 심볼로 표현되는지를 볼 수가 있죠. 그러면 0부터 25까지 숫자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인데 여기 보시면 숫자별로 표현되는 심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1, 2, 3이 각각 뭘로 표현되는지 볼 수가 있죠. 1은 동그라미고 2는 세모고 3은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PCH 인수에 이렇게 스피시즈 변수를 정수로 변환한 값을 지정한 이 플랫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150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동그라미, 세모 혹은 플러스로 표현되어 있는 집단별로 구분되는 이러한 산점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에 집단을 나타내는 변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처럼 집단을 구분한 산점들을 우리가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단별로 구분되는 산점들을 그리기는 하였지만 현재로서는 각 심볼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동그라미, 세모, 이 십자가가 아이리스 꽃 종류 세 가지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래프상에 각 심볼의 의미를 설명하는 범례를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례를 추가할 때는 레전드 함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산점들을 그리고요. 레전드 함수를 호출을 합니다. 레전드 함수의 첫 번째 인수와 두 번째 인수에는 범례 상자의 좌표를 나타내는 그 좌표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X인수와 Y인수에다가 X좌표와 Y좌표를 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1.2 그리고 2.4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범례 상자가 위치할 그 위치를 X좌표, Y좌표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어떤 위치냐면은 범례 상자의 좌측 상단의 모서리 위치를 나타냅니다. XY 좌표가 1.2와 2.4인 부분에 범례 상자의 좌측 상단 모서리가 위치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이어서 세 번째 인수, 레전드 인수에는 레이블 벡터를 지정합니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 꽃 종류의 이름을 지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 꽃 종류 이름이 세토사, 베르시컬라, 버지니카이기 때문에 그 세 개의 이름을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꽃 종류의 이름을 알고 싶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세토사, 베르시컬라, 버지니카 이 세 가지 꽃 종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전드에는 저 동그라미 세모 플러스가 대응되도록 이와 같이 꽃 종류의 이름을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인수에는 저 레전드에 사용하는 범례 표시가 뭔지를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되죠. 지금은 심볼의 모양을 가지고 세 가지 꽃 종류를 구분했기 때문에 산점도를 생성했던 것과 똑같은 그래프 패러미터 PCH를 이용을 해서 저 세토사, 베르시콜라, 버지니카가 무엇에 대응되는지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1, 2, 3의 심볼의 모양으로 세 가지 꽃 종류를 표현했기 때문에 역시 1부터 3까지의 숫자를 지정해 주면 되죠. 그러면 현재 지정된 세 종류의 레이블이 각각 1, 2, 3 유형의 심볼, 즉 동그라미, 세모, 십자 모양에 대응되는 그런 형태로 표현된다는 것을 레전드에서 나타내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전드 함수를 실행을 해보면은 아까 그린 산점도 상의 좌측 상단에 이와 같은 범례 상자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작성한 코드를 약간 수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작성한 레전드 함수를 보시면은 레전드 인수와 PCH 인수에 세 가지 아이리스콧의 꽃 종류 이름과 그 다음에 사용되는 심볼이 바로 이렇게 코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범례 레이블로 사용한 세 가지 꽃 종류와 사용한 심볼을 코드 내에서 이렇게 직접 코딩하지 않고 필요한 값들을 스피스지 변수부터 추출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레전드 함수의 코딩 값을 좀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꽃 종류를 직접 입력하다가 생길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할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 데이터셋에 새로운 꽃 종류를 추가하더라도 코드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코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레벨 함수를 이용해서 스페이스 변수에 포함되어 있는 세 가지 레벨이 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정보를 이용해서 레전드 함수에다가 새로 한번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레벨 함수를 이용해서 추출한 값을 문자로 바꿔서 레전드 인수에다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PCH 인수에도 1부터 3까지로 이렇게 하드 코딩하지 않고 레벨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지정을 합니다. 레벨의 개수는 우리가 조금 사용했던 레벨 함수의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겠죠. 그 결과를 length 함수에 지정을 하게 되면은 레벨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용되는 심볼의 번호가 자동으로 추출이 되고요. 그래서 앞서 사용했던 코드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정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은 아까와 똑같은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수로 잘못 입력하거나 혹은 새로운 꽃 종류를 추가하거나 할 때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범례를 지정할 때 우리는 X좌표와 Y좌표를 이렇게 명식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로케이터라는 함수를 이용하면은 범례 상자의 위치를 좀 더 편리하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X좌표와 Y좌표를 지정하는 대신에 그 위치에다가 로케이터라는 함수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인수로서 1을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이 로케이터 함수가 호출되면은 십자가 모양의 커서가 그래프 창에 나타납니다. 이때 적당한 위치를 클릭하면은 해당 좌표의 X값과 Y값이 반환이 되고 그 위치에 범례 상자가 생성이 됩니다. 이 로케이터 함수에 지정한 1이라는 숫자는 클릭을 통해 반환할 좌표가 1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산점도를 생성을 하고 레전드 함수를 실행할 때 로케이터 함수를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되면은 십자가 모양이 나타나고 그 십자가 모양을 위치로 잡아갖고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위치에 범례 상자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레전드 함수는 이 밖에도 다양한 형식의 범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산점도를 그릴 때는 심볼의 모양만을 가지고 집단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PCH 인수만을 우리가 지정을 했었죠. 근데 추가로 색깔을 이용해서도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가로 색깔을 이용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PCH 인수 이외에 추가로 칼 인수를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역시 스피시즈를 정수로 변환해서 그 변환된 값들의 숫자로 색상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에지점 인티저 함수로 스피시즈를 변환하게 되면 숫자 1, 2, 3이 나오겠죠. 그럼 숫자 1, 2, 3이 칼 인수에 지정이 될 텐데 그 칼 인수에 지정되는 1, 2, 3은 어떤 색상을 의미하냐면은 팔레트 함수로 추려서 기본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색상에 있는 값을 참조해서 색깔을 지정합니다. 보시면은 8개의 색상이 기본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가 블랙, 검은색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가 코드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은 두 번째는 빨간색 계열을 나타내고 세 번째는 초록 계열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1, 2, 3의 숫자는 검은색, 그 다음에 빨간 계열의 색, 초록 계열의 색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점들을 그리게 되면은 산점대의 점들은 세 가지 꽃 종류별로 검은색, 그 다음에 빨간색, 초록색 계열의 색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산점도를 생성을 해보고요. 그럼 여기 대응되는 범례를 역시 또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 대응되는 범례도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PCH 인수에 지정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칼 인수에 지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칼 인수에 지정을 하게 되면은 범례 상자가 생기면서 그 범례 상자에는 앞서와 달리 심볼을 포함해서 색깔로도 구분되어 있는 범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심볼의 모양은 똑같이 하면서 색상만으로 데이터의 수속 집단을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먼저 산점도를 그려봐야 되겠죠. 산점도를 그릴 때 심볼의 모양은 19로 구정을 하겠습니다. 19는 안에 색깔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동그라미 심볼입니다. 그리고 그 색깔은 아까 사용했던 것과 똑같이 1, 2, 3의 숫자로 색깔을 채우는데 검은색은 좀 보기가 안 좋으니까 숫자 2를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에지점 인티저로 정수로 바꾼 다음에 추가로 2를 보태게 되면은 1, 2, 3이 아니라 2, 3, 4가 되겠죠. 그러면 2, 3, 4는 어떤 색깔이냐면은 여기 있는 요 색깔들입니다. 두 번째 있는 게 빨간색 계열이고 세 번째 있는 게 초록 계열이고 세 번째 있는 게 파란색 계열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계열의 색상으로 구분되어 있는 동그라미로 산점도가 표현이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은 이러한 산점도가 나오게 되죠. 그럼 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범례에서도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이때는 심볼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볼로 범례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삭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 PCH 인수에 19가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은 안에 색깔이 채워져 있는 심볼입니다. 그래서 채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범례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칼 인수가 아니라 fill 인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산점도를 생성할 때 색상 값에 1씩 더했습니다. 따라서 레전드 함수의 fill 인수에 색상 값을 지정할 때도 역시 1씩 더해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레전드 함수를 수정을 해서 실행을 해보시면은 색상만으로 데이터의 수속 집단이 구분되어 있는 그런 산점도와 범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플롯 함수를 이용하면 기본적인 형태의 산점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 밖에도 산점도를 그릴 수 있는 많은 유용한 함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스캐터 플롯이라는 함수는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다 복잡한 형태의 산점도를 생성합니다. 여기에서는 empty cars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산점도를 그려보겠습니다.
empty-cars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는 mpg 변수와 wt 변수를 이용하겠습니다. mpg는 연비를 나타내고 wt는 무게를 나타냅니다. 연비와 무게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산점도를 그리겠습니다. 추가로 CYL 변수, 즉 실린더 개수를 나타내는 이 변수를 이용해서 실린더 개수별로 연비와 무게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집단별 산점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이 스캐터플롯 함수는 산점도상에 상자도표를 추구할 수도 있고 회귀선을 그릴 수도 있으며 데이터 값을 앞서와 마찬가지로 집단별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스캐터플롯 함수의 산점도상에 나타날 데이터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포뮬러 방식으로 지정합니다. 틸다의 앞에는 y축에 나타날 변수를 지정하고 틸다의 뒤에는 x축에 나타날 변수를 지정합니다. 여기서는 y축의 연비를 나타내고 x축의 무게를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티컬 바, 수직선 뒤에는 집단 변수를 지정합니다. 우선 실린더 개수별로 연비와 무게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산점도를 그릴 것이기 때문에 CYL 변수를 집단 변수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인수에는 사용할 데이터셋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박스 플롯이라는 인수가 있습니다. 이 박스 플롯이라는 인수에는 산점도의 x축과 y축 옆에 상자도표를 추가하는 방식을 지정합니다. x를 지정하면은 x축의 상자도표가 나타나고 y를 지정하면은 y축의 상자도표가 나타납니다. x, y를 지정하면은 x축과 y축 모두의 상자도표가 나타납니다. 나머지 인수들은 그래프 패러미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인수들을 모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WD 인수를 이용해서 선의 두께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PCH 인수를 이용해서 산점도상에 표현될 심볼의 모양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실린더 개수별로 다른 심볼로 표현되도록 3개의 값을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혹시 칼 인수에도 색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실린더 개수별로 빨간색, 초록색, 그리고 파란색으로 구분되도록 산점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시면은 이 스캐터플롯 함수는 이와 같은 형태의 산점도를 그려줍니다. 실린더 개수별로 색깔과 심볼의 모양으로 구분되어 있는 산점도가 그려지고요. 그 위에 기본적으로 회귀선과 그 다음에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적합선이 함께 보여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스 플러스 인수에 지정한 것처럼 x축과 y축의 상자도표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R을 이용해서 산점도를 그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